결혼 2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은 마치 어제 결혼한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날은 평생을 함께 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수진이라는 한 명의 여자로서의 저 말입니다. 남편 영호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철물점으로 향합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가정의 책임감도 강하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밥 먹었어? 응. 오늘 날씨 춥더라. 그래. 이런 짧은 대화가 전부였죠.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TV만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부인가 아니면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인가. 손을 잡아본 지도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포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부관계라는 것도 의무처럼 느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영호는 항상 서둘렀어요. 제가 무엇을 느끼는지,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듯 빨리 끝내고 등을 돌려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죠. 저는 46살이 되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25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싶고 설레고 싶고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여자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과 처진 살이 보였고 저는 점점 더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결혼기념일 날짜가 똑같잖아. 이번에 두 커플이서 함께 제주도 여행 어때? 처음엔 망설였어요. 영호가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선뜻 동의하더라고요. 좋지 뭐. 가끔은 쉬어야지. 지연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라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았죠. 결혼 후에도 가끔 만나서 수다를 떨곤 했는데 부부끼리 함께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연의 남편 민석은 세무사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우리는 민석의 차를 타고 제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예상대로 어색했어요. 영호는 운전석 옆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고 지연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달랐어요. 수진 씨,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아니요, 예전에 한번 가봤어요. 그럼 어디가 제일 좋던가요? 저희가 처음이라 추천 좀 부탁드려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 태도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펜션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2층 건물이었는데 각 층마다 독립된 객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층을, 지연 부부는 2층을 사용하기로 했죠.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영호는 운전에 지쳤는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펜션으로 돌아와 간단히 맥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영호는 한 캔도 다 마시지 않고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버렸어요. 긴 운전에 지친 탓이었죠. 골아떨어진 남편의 모습을 보며 묘한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기념일 여행인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싶었어요. 지연도 나 너무 피곤해라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결국 저와 민석만 거실에 남게 되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창문 너머로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민석이 맥주를 한 캔 더 꺼내며 제게 건넸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어요. 시원한 바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제 목덜미를 간지렸고 민석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지연이가 수진 씨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좋은 친구라고. 민석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지연이 덕분에 많이 의지하고 살아요. 근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결혼 생활이.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아니, 그냥. 아까부터 보니까 표정이 좀 무거워 보여서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저의 감정을 알아봐 준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 대답에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저도 비슷해요. 지연이랑. 요즘엔 대화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무게, 일상의 지루함, 잃어버린 설렘에 대해.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민석은 진지하게 제 말을 들어주었고 때로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제가 일어서자 민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수진 씨, 저도요. 내일 봬요. 방으로 들어가는 길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이 느낌이 뭘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영호가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은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석과의 대화, 그의 따뜻한 시선, 제 말에 귀 기울이던 모습,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나 봐요. 리드미컬한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행 첫날 밤 마이너스 우연한 시작.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보지 않았지만 세상이 가장 깊은 어둠에 잠긴 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어두웠고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반쯤 잠든 의식 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온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침대 시트가 살짝 당겨지는 느낌, 매트리스가 미세하게 꺼지는 무게감, 그리고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영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평소 영호의 투박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깨질까봐 조심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어깨 라인을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잠옷 위로 느껴지는 그 촉감은 전기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입술이 제 귓불을 스쳤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게 거의 속삭이듯 뜨거운 입김이 귀 안쪽까지 파고들며 온몸의 신경을 깨웠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이 더 대담해졌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제 몸의 곡선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신음이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거든요. 그 소리에 그의 움직임이 더 확신에 차게 변했습니다. 손이 제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평평한 배를 지나 갈비뼈를 타고 그리고 더 위로 잠옷 위로 느껴지는 그의 손바닥이 너무 뜨거웠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다른 손이 제 턱을 살짝 돌렸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얼굴에 윤곽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입술이 제 입술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깃털처럼 가볍게 물어보듯이 제가 거부하지 않자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확실하게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거칠지 않았지만 열정적이었어요. 부드럽지만 탐욕스러웠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안을 탐색하고 제 혀를 감아 올렸어요. 침이 섞이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좋지? 그가 키스를 멈추고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제야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목소리는 영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은 보였어요. 넓은 어깨, 긴 목선, 그리고 영호보다 약간 더 큰 체격.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민석이었어요. 으윽, 비명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민석의 입술이 재빨리 제 입을 막았어요. 이번 키스는 달랐습니다. 더 강렬했고 더 간절했어요. 밀쳐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그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제 손이 그의 등을 타고 올라갔고 손가락이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정말 잘못됐어.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몸은, 제 모든 감각은 이 순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열정, 욕망, 그리고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 순간을요. 민석의 손이 더 대담해졌습니다. 잠옷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각 단추가 풀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에 닿았고 그 차가움과 그의 뜨거운 손길의 대비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민석이 재빨리 키스로 그 소리를 막았습니다. 옆방에는 영호가, 위층에는 지연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들키면 안 된다는 금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육쾌락. 모든 것이 뒤섞여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탐닉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땀이 온몸을 적셨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빗소리가 우리의 거친 숨소리를 감싸주었어요. 민석의 체중이 제 위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에 직접 느껴졌어요. 우리의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경계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발끝에서 시작된 전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민석의 입술이 제 입을 막았어요. 그의 키스 속으로 모든 신음을 삼켰습니다. 엄청난 쾌감의 파도가 저를 덮쳤어요. 민석도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몸이 굳어졌고 거친 신음이 제 목덜미에 묻혔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그 여운을 느꼈습니다. 거친 숨만이 고요한 방을 채웠어요. 한참 후에야 민석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혼자 남겨진 침대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직도 그의 체온이 시트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남은 그의 흔적이 그것이 현실이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행 둘째 날 밤 마이너스 서로 알고도 다음 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우리 넷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평범한 아침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민석의 발이 제 발에 살짝 닿았습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 그 짧은 접촉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차를 타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계속 민석을 의식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얼굴,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 어젯밤 그 손이 제 몸을 어루만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밤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다시 올까? 저녁 식사 후 예상대로 영호는 소파에서 잠들었고 지연도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문을 잠가야 할까? 손이 문손잡이로 향했지만 결국 잠그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며 약간 꺼졌고 따뜻한 체온이 제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의 손이 바로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수진 씨,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인 거 아셨죠? 그 말에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부터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도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네, 알고 있었어요. 제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저를 돌려 눕혔습니다. 이제 마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었지만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뜨겁고 간절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눈빛. 이번 키스는 처음부터 격렬했습니다. 탐색하지 않았어요.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으니까. 옷이 벗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가 아니었어요. 급하게, 조급하게. 서로의 살이 직접 맞닿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더 아래로, 더 깊숙이. 온몸이 그의 입술과 혀의 자극에 반응했어요. 등이 활처럼 휘어졌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몸이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숨결이 섞였어요. 눈을 마주보며 그가 천천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리듬이 만들어졌습니다. 느리게 그리고 점점 빠르게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시트가 축축해졌고 공기가 후끈해졌어요.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빠르게. 두 개의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뛰었고 두 개의 숨결이 하나로 섞였어요.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거대한 쾌감의 물결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제 손톱이 그의 등에 깊이 박혔고 제 다리가 그의 허리를 꽉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신음을 삼켰어요. 민석도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몸이 떨렸고 제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수진.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껴안았어요. 한참 후에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 제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부드럽고 다정한 키스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내일 봬요. 민석이 문을 나서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내일 봬요. 저도 작게 대답했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제 몸은 여전히 제주의 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빨래를 개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도 민석 생각만 났습니다. 일주일 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로즈가든 모텔 1507호. 내일 오후 2시. 주소와 시간만 적힌 간단한 메시지.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로즈가든 모텔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외관은 평범했지만 이름이 주는 느낌이 묘했습니다. 장미정원.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꽃.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1507호. 문패가 보였어요.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민석이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민석이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방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중앙에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 2병과 글라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길 잘했어요. 민석이 제 뒤에서 말했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향수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제주에서 맡았던 그 향기.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손이 올라와 제 뺨을 감쌌어요. 저도요.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혀가 제 입술 사이를 밀고 들어왔고 저도 입을 열어 받아들였어요. 혀가 서로 얽혔습니다. 천천히 탐욕스럽게 민석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를 그에게로 바짝 끌어당겼어요. 우리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을 통해 전해졌어요.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씩. 민석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씩. 각 단추가 풀릴 때마다 제 피부가 드러났고 그의 시선이 그곳을 훑었어요. 블라우스가 벗겨졌습니다. 민석의 눈빛이 더 진해졌어요. 제 맨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제 어깨를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거칠거칠한 손바닥의 감촉.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옆구리로, 옆구리에서 허리로. 브래지어가 풀렸습니다. 천이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민석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감상하듯이. 아름다워요. 민석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가와 키스를 했어요. 이번에는 목부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제 턱선을 따라 내려갔고 목을 지나 쇄골에 닿았어요. 각 부위마다 키스와 함께 혀끝으로 핥았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슴 위로 입술이 옮겨갔어요. 천천히 원을 그리듯이. 그리고 마침내 가장 민감한 곳에 입술이 닿았습니다. 아!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민석의 손이 제 치마 지퍼를 내렸습니다. 천이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저는 거의 벗은 상태였습니다. 침대로 옮겨갔습니다. 민석이 저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부드러운 침대 시트가 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제 위로 올라왔어요. 키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입술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민석의 입술과 혀가 제 몸 구석구석을 탐색했습니다. 목, 가슴, 배, 허벅지.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손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한 곳을 자극하는 동안 손은 다른 곳을 어루만졌어요. 동시다발적인 자극. 온몸의 모든 감각이 깨어났어요. 가장 민감한 곳에 그의 손이 닿았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제 반응을 확인하듯이 저는 등이 활처럼 휘어졌어요. 너무 강렬한 쾌감이었습니다. 아, 신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어요.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우리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앙과 방, 리듬을 타며 동시에 엄지손가락은 가장 민감한 부분을 자극했습니다. 첫 번째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빠르게 밀려왔어요. 온몸이 긴장되었고 등이 침대에서 떨어질 듯 휘어졌어요. 손가락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 절규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온몸을 관통하는 쾌감이었어요. 발끝에서 시작해 머리끝까지 전율이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여운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석이 제 옆에 누우며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좋았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제 위로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더 본격적이었습니다.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확인하며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더 완전하게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느리게 리듬을 타며 민석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는 모든 것에 반응하며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제 손이 그의 등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땀에 젖은 단단한 등 근육이 느껴졌어요. 손톱이 그의 피부를 살짝 핥히었습니다. 민석이 신음했어요.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깊게. 침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번째 절정이 다가왔습니다. 더 강렬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제어할 수 없는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석도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제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고 민석도 제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수진. 온 세상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은 채 그 여운을 느꼈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로즈가든 모텔 1507호는 우리만의 비밀 장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때로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났어요. 항상 같은 방이었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민석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스카프로 눈을 묶었을 때 세상이 온통 어둠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각들이 살아났습니다. 촉각이 몇 배로 예민해졌어요. 어디를 만질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목덜미에 입술이 닿았고 예상치 못한 곳에 손끝이 스쳤어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눈을 가린 채로 절정에 도달했을 때 평소보다 훨씬 강렬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제가 주도했습니다. 민석을 침대에 눕히고 천천히 그의 몸을 탐색했어요. 목에서 시작해 가슴 복근, 그리고 더 아래로 제 입술과 혀로 모든 곳을 훑었습니다.
민석이 신음하며 몸을 뒤틀 때마다 묘한 쾌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짜릿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를 마주보며 제 손으로 침대 헤드를 잡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속도도 깊이도 각도도 모두 제가 결정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땀에 젖어 반짝이는 제 등, 리듬에 맞춰 흔들리는 몸, 그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민석의 눈빛. 너무나 선정적인 장면이었지만 그것이 저를 더 흥분시켰어요. 샤워실에서 시작한 날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비누 거품으로 서로를 씻기다가 참을 수 없어졌어요. 타일 벽에 제 손바닥을 짚고 민석이 뒤에서 저를 감쌌습니다. 물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샤워실에 메아리 쳤어요. 거울이 김으로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창가의 의자를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석이 앉고 제가 그의 무릎에 올라앉았어요. 아래층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앞이었습니다. 누군가 올려다볼까 하는 아찔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한 번은 민석이 제 뒤에서 제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목선이 드러났어요. 민석이 제 노출된 목을 따라 입술을 옮겼습니다. 통제당한다는 느낌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그 안에 빠져들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작은 테이블이었어요. 민석이 저를 안아 올려 테이블에 앉혔고 제 다리를 벌리며 그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딱딱한 테이블의 감촉,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쥔 제 손가락, 흔들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 민석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 허벅지를 천천히 벌리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던 순간.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 거부했지만 결국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의 쾌감에 저는 이불을 움켜쥐고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똑같이 해주었을 때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민석의 반응을 보며 제가 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신음 떨리는 허벅지, 제 머리카락을 쥐는 그의 손. 거울 앞에서 모든 것을 한 날도 있었습니다. 민석이 제 뒤에서 저를 감싸고 우리 둘 다 거울을 바라봤어요. 제 표정, 제 몸의 변화, 쾌감에 일그러지는 제 얼굴을 고스란히 볼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민석의 손이 제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거울에 다 보였어요. 어디를 만지는지, 어떻게 자극하는지. 제 다리가 떨리고 무릎에 힘이 풀리고 결국 그에게 체중을 완전히 맡기는 순간까지. 한 번은 로즈가든 모텔의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밤이었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민석이 제 뒤에서 저를 안았고 발코니 난간에 손을 짚은 채로 우리는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하나가 되었어요.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위험감이 오히려 쾌감을 배가시켰습니다. 어느 날은 민석이 제 손목을 부드럽게 묶었어요. 스카프로 침대 헤드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오히려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제 몸을 탐색하는 동안 저는 오직 느끼는 것만 할 수 있었어요. 소파를 활용한 날도 있었습니다. 민석이 소파에 앉고 저는 그의 무릎 사이에 무릎을 꿇었어요. 올려다보는 각도에서 그를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민석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다가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욕조를 채운 날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 위에 장미 꽃잎을 띄웠어요. 민석과 마주보며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리가 서로 얽혔고 물이 출렁였어요.
천천히 서로를 씻겨주다가 참을 수 없어졌습니다. 물이 욕조 밖으로 넘쳤습니다. 역할극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인 척, 민석이 저를 유혹하는 척, 처음 만난 사람들처럼 어색하게 대화하다가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 서로를 탐하는 그 낯선 설정이 오히려 더 흥분되었어요. 음식을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딸기와 휘핑크림을 준비했어요. 민석의 몸 위에 크림을 짜고 제 혀로 천천히 하찮았습니다. 목, 가슴, 복근 위로 달콤한 맛과 그의 피부의 짠맛이 섞였어요. 민석도 제게 똑같이 했고 우리는 서로를 달콤한 캔버스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서 한 날도 있었습니다. 모든 불을 끄고 커튼까지 쳐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게 했어요. 완전한 암흑 속에서 오직 촉각과 청각만으로 서로를 느꼈습니다. 시각을 잃으니 다른 감각들이 극대화되었어요. 음악에 맞춰 움직인 날도 있었습니다. 느린 재즈를 틀어놓고 그 리듬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어요. 음악이 빨라지면 우리의 움직임도 빨라졌고 느려지면 천천히 마치 춤을 추듯이 한 번은 시간 제한을 뒀습니다. 1시간 동안 절정에 도달하면 안 된다는 규칙. 서로를 자극하다가도 너무 가까워지면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그 참을 수 없는 시간이 끝났을 때의 폭발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렇게 2달 동안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로즈가든 모텔 1507호는 우리의 실험실이자 놀이터가 되었어요. 금기를 하나씩 깨뜨리며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땀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수진 씨, 나 이혼하려고 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민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연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의미가 없어요. 수진 씨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영호 씨랑 살면서 진짜 행복했던 적 있어요?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호는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어요. 하지만 행복했냐고 물으면 그건 달랐습니다. 공허했어요. 외로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요. 민석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하고 당당하게 함께 살아요. 더 이상 숨지 말고.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혼? 정말 영호와 헤어진다? 그리고 민석과 새 인생을? 생각해봐요. 지금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게 행복해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하지만 지연이가 있잖아요. 제 친구예요. 지연이랑은 진작에 끝났어요.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사랑 없이 살았어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민석의 제안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지금 만날 수 있어? 나 너무 힘들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민석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꾸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절대 안 보여줘.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손을 안 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전에는 가끔이라도 했는데 요즘엔 아예 마치 내가 역겨운 것처럼. 수진아, 솔직히 말해. 민석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어제 민석이 샤워하는데 등에 할큰 자국이 있더라. 손톱 자국 같았어.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손톱 자국이었어요. 며칠 전 로즈가든 모텔에서 너무 좋아서 무의식 중에 긁었던 것. 그게 뭔지 알아? 다른 여자 손톱 자국이잖아. 민석이가 다른 여자랑 자고 있는 거야.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수진아, 나 어떡해? 저는 지연을 안아줬습니다. 떨리는 몸을 감싸 안으며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위로의 말들이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여자였으니까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울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가장 친한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내 친구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문자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났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답장을 쳤어요. 더 이상 못 만나요. 끝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민석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계속 왔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수진 씨, 제발. 모두 무시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민석의 차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그를 보자 온몸이 굳었어요. 수진 씨, 그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왜 연락을 안 받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돼요. 차 안으로 들어가요. 차 안은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제주 여행 때 탔던 그 차. 로즈가든 모텔로 가던 그 차.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전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이한테 들켰어요. 지연이가 당신 등에 있는 손톱 자국 봤대요. 그거 제 손톱 자국이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럼 오히려 잘 됐네요. 이혼하기 쉬워졌잖아요. 어차피 이혼할 거였으니까. 쉬워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어떡하냐고, 민석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런 친구한테 어떻게 사실대로 말해요? 수진 씨, 저 수진 씨 진심으로 좋아해요. 사랑해요. 우리 함께하고 싶다고요. 지연이를 어떻게 해요? 제 소중한 친구예요. 그 친구를 배신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엄지손가락이 제 광대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익숙한 손길이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 안 되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제 입술을 찾았어요. 안 돼요. 제가 작게 말했지만 이미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아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천천히 설득하듯이 제 몸이 저도 모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키스 사이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 우리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민석, 정말 안 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그의 셔츠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혀가 얽혔고 숨이 거칠어졌어요. 민석의 손이 제 블라우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기는 밖인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주차된 차들 사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택가 골목. 괜찮아요. 차창이 틴팅되어 있어요. 밖에서 잘 안 보여요. 민석이 속삭이며 좌석을 뒤로 젖혔어요. 그리고는 저를 자신의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의 무릎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머리 바로 위에 있었고 운전대가 제 등에 닿았습니다. 다리를 벌린 채 그의 무릎에 앉으니 제 치마가 허벅지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라도 만나야 했어요. 손이 제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타고 올라왔어요. 밖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누가 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못 봐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차 바로 옆을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민석도 움직임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우리 차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만약 창문을 들여다본다면 공포와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는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치마를 더 위로 밀어 올렸어요. 이제 거의 허리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허벅지에 닿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그의 벨트를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버클을 풀었습니다. 민석이 제 손을 잡더니 자신이 직접 풀었어요. 짚어내리는 소리가 차 안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정말로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차 안에서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미 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가 속삭였습니다. 서두르지 마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잡고 천천히 내려앉게 했습니다. 좁은 공간, 제한된 움직임, 그래서 모든 감각이 더 예민했어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석이 다시 제 입술을 막았어요. 조용히 해야 해요. 밖에 사람들 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흥분을 자극했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자 우리 둘 다 잠시 멈췄습니다. 거친 숨만 섞였어요. 민석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아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좁은 공간 때문에 큰 움직임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든 감각이 집중되었습니다.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혹시 밖에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그의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였어요. 손톱이 그의 셔츠를 뚫고 피부에 박혔습니다. 밖에서 또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 어른들의 웃음소리. 너무 가까웠어요. 저는 움직임을 멈추려 했지만 민석은 오히려 더 깊이 밀어 올렸습니다. 제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올 뻔했고 그가 재빨리 손으로 제 입을 막았어요. 그의 손바닥에 제 뜨거운 숨이 가득 찼습니다. 너무 강렬했습니다. 리듬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천천히 할 수 없었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차가 눈에 띄게 흔들렸어요. 스프링이 규칙적으로 삐걱거렸습니다. 민석의 다른 손이 제 블라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에 지어 위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동시에 아래에서는 깊은 자극이, 위에서는 그의 손이, 입에서는 그의 입술이, 온몸이 자극받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김으로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숨결과 체온 때문이었어요. 밖에서 보면 분명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절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더 세게 잡았고 움직임이 더 깊어졌어요. 아! 저는 민석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신음을 삼켰어요. 그의 셔츠를 입에 물다시피 하며 소리를 참았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어요. 절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민석도 거의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몸이 경직되었고 제 이름을 아주 작게 거의 신음처럼 불렀어요. 수진.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차 안은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모든 창문이 김으로 완전히 흐려져 있었어요.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땀, 체온, 혼란스러운 감정들. 한참 후에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민석의 무릎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좌석에 앉아 옷을 정리했어요. 백미러를 보니 제 모습이 엉망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화장도 많이 번져 있었어요. 급히 가방에서 화장품을 꺼내 다시 화장을 고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차 안에서?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수진 씨. 민석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뺐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차 안에서, 집 근처에서, 누가 볼 수도 있었는데 제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영호가 거실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TV도 꺼져 있었고 소파에 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장 보고 왔어. 손에 든 장바구니를 보였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든 게 별로 없네. 2시간 넘게 나갔는데. 그리고 저 차는 뭐야? 아까 집 앞에 서 있던 차? 당신이 그 차에서 내리는 거 다 봤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우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열자 밖이 보였어요. 민석의 차는 이미 떠난 후였지만 그 자리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누구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목소리였습니다. 영호야. 오해야. 그냥 오해? 오해가 뭐가 오해야. 당신 옷차림 봐. 머리카락도 엉망이고 화장도 번졌어. 도대체 뭐라고 온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해.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28년 만에 처음 듣는 큰 소리였어요. 누구야? 무슨 사이야? 얼마나 됐어? 미안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영호야. 정말 미안해. 제 대답에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짜 그런 거야? 영호가 뒷걸음질 치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영우가 가늘게 물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후로. 제 대답에 영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제주도. 우리가 함께 간 그 여행에서. 그게 누군데? 영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으니까요. 지연이 남편이에요. 결국 사실을 말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지연이 남편? 민석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미쳤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아니면 당신한테 잘 못해줘서? 나는 당신이 내 전부였어. 말은 못해도 표현은 서툴러도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근데 당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영우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영우야, 어디가? 제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 고요했고 그 침묵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너 뭐 하는 거 있어? 응? 무슨 소리야? 민석이가 어젯밤에 나한테 말했어. 이혼하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수진아, 너. 설마 너. 민석이랑?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전화기 너머로 지연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가 내 친구인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랑.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친구도 남편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울었어요. 이게 다 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집에 갈게. 1시간 후 영호가 돌아왔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앉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영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 우리 이혼하는 게 나을까? 계속 사는 게 나을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 그 사람 사랑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 외로움이었어. 내가 너무 외로웠어. 영호야,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말도 없고 나를 그냥 가족으로만 봤잖아. 여자로는 안 봤어. 영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래. 근데 당신을 안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수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 질문에 영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당신이 미워. 진짜 미워. 근데 당신 없이 사는 것도 상상이 안 돼.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습관인지 사랑인지도 모르겠어. 영호야,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영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조건이 있어. 진심으로 우리 관계 회복하자. 부부 상담도 받고 서로한테 더 솔직해지고, 그리고 나도 노력할게. 당신한테 더 잘해줄게.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게. 그러니까 당신도 날 버리지 마.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영호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품이었어요. 고마워. 영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약속할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석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번호도 차단했고 SNS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지연과는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 카페에서 마주 앉은 지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지연아, 말 안 해도 돼. 나도 다 알아. 민석이랑 이혼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넌 내 친구였잖아. 알아. 변명하지 않을게. 나 정말 잘못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석이랑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어.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 없이 살았거든. 너를 용서할 순 없어. 아직은. 근데 내 인생까지 망치고 싶진 않아. 고마워. 영호 씨한테 잘해. 그분은 진짜 널 사랑하는 것 같더라. 지연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응, 그럴게.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현관문을 열자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영호가 부엌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손놀림으로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 먹자. 오늘은 내가 해봤어. 목소리가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영호를 안았어요. 고마워. 뭐가? 이렇게 날 받아줘서. 영호의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야. 괜찮아.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 마주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도 나눴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소중했습니다. 서로의 하루, 날씨, 텔레비전에 나온 뉴스, 오래전 잊어버렸던 일상의 대화들,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저와 영호는 부부 상담을 받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상담 중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서로 상처 주는 말도 나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어김없이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는 사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였어요. 어린 시절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가정에서 자랐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였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거창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냥 관심, 대화, 서로를 바라봐주는 시선. 그런 작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대신 저는 밖에서 찾으려 했던 겁니다. 영호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게 키스를 해요. 볼에 가볍게 잘 잤어? 라고 물으며 퇴근하면 오늘 어땠는지 물어봅니다. 제 대답을 끝까지 듣고 공감해 주려 노력해요. 저도 바뀌었습니다. 영호에게 더 많이 웃어주고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손도 먼저 잡아요. 부부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가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진짜 욕망이 생겼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느끼며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들어주면서
28년 만에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영과는 아직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가끔 문자를 주고받고 몇 달에 한 번 커피를 마셔요. 그녀의 웃음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섞여 있고 제 마음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지연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하고 싶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대학원에 진학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넌 어때? 영호 씨랑은? 지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좋아. 진짜로. 좋아. 다행이다. 진짜. 지연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민석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아요.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잃을 뻔한 순간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오늘은 우리 결혼 29주년 기념일입니다. 영호가 일찍 퇴근했어요. 손에는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가고 싶어? 응? 갑자기? 기념일이잖아. 어디든 가자.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저는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따뜻한 손을. 집에 있을래? 당신이랑 둘이서. 조용히. 영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수진아. 응? 사랑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25살 때처럼, 처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처럼. 나도 사랑해. 영호야.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얽혔어요.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이 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건 가슴 뛰는 설렘만은 아니에요. 로즈가 든 모텔의 뜨거운 밤도 아니고 금지된 만남의 스릴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예요. 평범한 저녁,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같은 노을을 바라보는 것. 상대방이 숨 쉬는 소리를 듣는 것.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것. 함께 늙어가는 것.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 제가 찾던 건 처음부터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영호가 있었으니까요. 영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입맞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심 어린 키스였습니다. 집에 와줘서 고마워. 영호가 속삭였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깊게, 좀 더 오래.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29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그 누구에게도 민석과 내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얼마나 동물적으로 사랑을 나누었는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는 한 여자의 실수와 깨달음,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일어서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갖는 것. 진짜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 진짜 사랑이 숨어 있어요. 매일 아침 깨어나 옆에 있는 사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실수해도 용서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수진과 영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면서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